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핵잠수함 어우 좋아, 핵무기 어우 좋아, 갖게 되는 겁니까? 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핵잠수함 그리고 제철이 드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진짜로 환장하겠어 정말로.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데 이거를 이번에 일본 수준만큼 개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난 그래서 안보실장이 얘기할 정도면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아무 얘기가 안 나와. 지금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에 저 얘기가 나왔는데 한미정상회담 한 이후에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아직 뭘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쵸? 자, 그리고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핵잠수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죠? 문제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에이펙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핵 잠수함은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핵잠이야 이름이? 핵 추진이야. 핵이라고 하는 그 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이 핵 분열을 이용한 에너지로 잠수함의 추진력이 생기고 움직인다, 가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축우라늄이죠, 농축우라늄. 이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고 핵잠수함의 원료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거로 이제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 농축우라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전략의 핵심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진짜로. 오늘 이거 들으시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가능성이 있나? 이거 갈 길이 또 멀어 보이기도 하고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오늘 아실 수 있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한 거니까 오피셜로 설마 찌라시 얘기했겠습니까? 나중 가서 찌라시가 되면은 뒤지게 욕 먹겠죠. 지금 얘기도 안 나오는데 이걸 뭐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해 도대체.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슴만 더 들었다 놨다 하고 지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인간 간다요. 어느 정권이든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에서 그 연료로 써야 되는 농축우라늄을 허가받고 우리가 재처리하는 것도 허용받는 대박이야. 정말 대박이야. 이거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잘한 거야. 이걸 만약에 받아냈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핵무기와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해야 된다. 대지상부자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 가지고 저렇게 설치는데 왜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야 되느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미 간다요 채널은 한국도 핵개발 가능할까? 그리고 풀버전 이 세 가지의 영상들을 올려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거 세 가지 간다요 핵무기를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과 미국이 맺어놨던 원자력 협정이란 거를 바꾼다, 수정한다, 개정한다. 그럼 이걸 개정하면은 뭘 개정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두 가지. 농축우라늄의 권한, 사용 후 핵 연료봉의 재처리 권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다른 것도 세부적으로 있겠으나 일단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 멋대로 함부로 농축할 수 없습니다. 우라늄 광산에서 저런 우라늄 원석을 갖고 오잖아요. 이제 캐왔어. 그럼 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라늄 238이 있고 235가 있고 234가 있어. 238은 99.2나 있어요. 근데 좀 쓰잘데기 없어. 쓸 데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반응, 핵 분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막 그 열을 발생시키고 그럴 때는 이 우라늄 238이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234는 너무 적어서 쓸데없고 또 중요한 건 235예요. 얘가 0.7% 있어.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우라늄 235를 3에서 5%로 농축해서 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봉이라고 해서 요 다발, 핵다발, 이 관, 금속관 안에 저 우라늄 235를 3에서 5% 농축한 그 가루화 시킨 거를 넣어요. 하나하나 다 넣어. 정성껏 하나씩 다 넣어. 그 발전소에서 이제 터빈을 돌리는 증기를 생성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야 이제. 근데 얘가 0.7%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3에서 5%까지는 늘려야 돼요. 0.7%는 너무 낮아. 그래서 단가가 안 맞아. 쟤를 0.7짜리를 3에서 5%까지는 농축을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거죠. 내가 이거 사이즈가 좀 궁금한 거야. 이게 핵 연료봉이라고 하는데 이 핵 다발들이 사이즈가 얼마일까? 4m입니다. 4m. 길이가 4m. 철근 생각하시면 돼. 철근. 4m인데 이 두께는 하나당 9.5mm. 약 1cm예요. 4m에 약 1cm 정도 되는 거를 여러 개를 지금 박아놓은 거야 여기다가. 근데 이걸 왜 얇고 길게 하느냐? 표면적이 넓게 하려고. 핵 반응성, 핵 분열 반응이 이제 일어났을 때 얘네가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제 물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는 증기가 이제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이 넓어야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얇고 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나라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또 중수로랑 경수로 방식이 있는데 이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수로예요.
경수로에서 이 핵연료봉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4년 써 보통. 저거를 한번 만들어서 4년을 썼어. 4년을 쓰면 그 안에 이제 우라늄 235 아까 그 0.7%밖에 없다는 이 우라늄 235를 3에서 5%까지 농축한 걸 넣었잖아요. 4년 정도 쓰면 얘가 퍼센트가 너무 낮아져서 한 1% 안팎이 된대. 처음에 0.7% 있던 건데 1%까지 내려오면은 막 0.9, 1.0, 1.1% 이러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별로 이제 계속 여기서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꺼내. 다 썼다. 그거를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종량제 봉다리에다가 이제 600원 주고서 20리터 사가지고 버려? 그럼 답도 없지. 안 되잖아요, 그게. 얘는 계속 지금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방출되고 있는데 그 봉다리에 버리면 돼? 안 되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다 넣어요. 이게 습식 저장 시설이. 얘가 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열을 방출하고 있어. 뭐 물을 펄펄 끓일 정도는 아닌데 어찌됐든 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열을 식혀야 돼. 그래서 습식 저장 시설로 넣습니다 다시.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이 물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얼마나 식힐라나 했는데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게 최소 시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묵혀. 근데 보니까 최소가 5년인 거지 10년 정도 보관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돼 있어. 10년 동안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기다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 게다가 이제 또 이제 기다리니까 빨리 빼야 돼. 방을 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둘 수는 없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물에서 또 5년을 묵혔어. 5년 뒤에 꺼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얘를? 종량제 봉투에 또 넣어? 아니지. 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이제 계속 방출되고 이제 문제가 있는 위험한 그 방사성 폐기물을 보통 3개로 나눠요.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중준위, 저준위, 중저준위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경주에 이렇게 생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경주에 있는 게 중저준위예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야. 그러면 고준위는 지금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또 궁금하더라고. 이거 중저준위가 뭘까? 예를 들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 장갑, 하이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엑스레이나 MRI 찍을 때도 방사성 물질을 써야 돼요. 걔네들도 다 쓰고 남은 거 이제 그럼 이 경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중저준위가 됩니다.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거는 지금 꺼내도 답이 없다. 꺼내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겉에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세멘으로 벽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요 핵 연료봉을 꺼내가지고 박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4m야 4m. 그럼 얘를 얼마나 넣어야 되냐? 몇천 년이라든가? 요 상태로 몇천 년인가 몇만 년인가를 이제 박아놔야 돼요. 요 상태로 10,000년 동안 두라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거야. 후손들아 너넨 태어나서부터 AI도 쓰고 졸라 똑똑해 진짜. 알아서 해줘. 이런 상태야.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그죠? 근데 지금 이 건식 저장 시설이야. 이게 세멘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게 이제 건식 저장이라고 해요. 건식. 건조하게 저장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건식 저장 시설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지금 어디서 보관하느냐? 습식. 지금 물 안에 처박아 두고 가만히 두고 있어요 지금. 답이 없어. 그래서 지금 건식 저장 시설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시설을 추가하고 있고 아직도 공사 중인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중수로로 되어 있는 데가 보통 이제 건식 저장을 하고 경수로로 되어 있는 데는 습식 저장을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중수로도 습식에 있다가 나와서 건식하는 거야. 뭐 경수로니까 뭐 습식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지금 참고로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줄여서 원전이라고 하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월성 원전에 있는 저 건식 저장 시설의 포화도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95.6%예요. 이 몇 프로 안 남았어 이제. 그래서 재처리를 해야 돼. 부피가 20분의 1로 줄어드는 재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20분의 1로 사이즈 이제 이빠이 이제 줄여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재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야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처리를 못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 연료봉을 빨리 처리할 시설 언제까지 건식에다 처박을 거야. 이게 지금 월성 원전 안에 있는 부지예요. 얘가 어디 딴 데 그냥 뭐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야.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딴 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저거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다 지어가지고 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들어놓고 있어요. 뭐라고 들어누워? 우리 동네는 안 된다. 항상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안전하고 괜찮다고 하면은 니네 집 앞에다가 지어라. 솔직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방패장 이게 내 집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요. 참고로 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처리 부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찾은지 아세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찾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찾아 돌아다녔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 나 태어나기도 전이었어.
유구한 역사야. 그 누구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야. 그 누구도 다 들어놓은 거지. 우라늄 234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우라늄 238은 많고 우라늄 235는 0.7% 있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우라늄 238은 핵 분열 반응성이 너무 낮아서 우라늄 235를 이제 핵 분열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3에서 5%로 농축해서 쓴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라늄 238은 핵 분열 반응성이 낮으니까 씨잘데기가 없다는 거냐? 아니지. 우라늄 235를 3에서 5%로 농축을 했어. 그럼 나머지 성분은 뭐겠어요? 238이야. 우라늄 238이 95에서 97% 있고 우라늄 235가 3에서 5%가 있는 그 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거죠. 우라늄 238은 그럼 쓸데가 없는 거냐? 아니야.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때 그 필요하다는 플루토늄, 얘가 우라늄 238이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나와요. 얘는 우라늄 238이 있어야 나와요. 우라늄 235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고 원자폭탄으로서 우리가 쓸 때는 우라늄 235가 필요해요. 얘를 분열성을 가지고 핵반응을 일으킨 이후에 나중 가서 보니까 우라늄 238에서 플루토늄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지금 당장 쓸 때는 235가 필요한데 나중 가서 쓸 때는 238도 필요한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했잖아요. 그쵸? 하나가 우라늄 235를 농축한 거예요. 하나는 우라늄 238을 분열시켜서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 가서 추출한 플루토늄, 순도 높은 플루토늄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썼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농축 우라늄의 권한 20% 미만까지. 지금은 1%고 연구 목적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20% 미만이면 19.999까지는 우리가 농축해서 쓸 수 있다야.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재처리를 하면 아빠 뭐 부피도 뭐 20분의 1로 줄어들고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재처리를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길래 뭐가 부피가 줄어들고 그러는 거냐? 아까 우라늄 235가 3에서 5% 농축된 거를 이 핵 연료봉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쓴다 그랬어요. 근데 얘를 한 4년 정도 쓰고 꺼내면 얘가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플루토늄 약 1%, 우라늄 235 약 1%, 우라늄 238은 바글바글해. 요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플루토늄이 없었지. 우라늄 235도 3에서 5%가 있었지. 우라늄 238은 95% 이상이 있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라늄 235가 줄어드는데 플루토늄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요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이제 재처리를 한다 이 말이요. 지금 여기 자연과학대학 계열 그 전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임계질량. 임계질량이 뭐예요? 분열성을 가진 물질이 연쇄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 핵분열성과 반응.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질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라늄 235는 최소 52kg가 필요해요. 플루토늄은 10kg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라늄 235가 52kg가 만들어지면 임계질량이 되는구나. 핵폭탄으로 쓸 수 있구나. 이 얘긴데 이 우라늄 원석에 우라늄 235가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0.7%밖에 없다 그랬어. 그쵸? 그러면 100kg당 700g 있다는 얘기야. 700g. 우라늄 원석 100kg에 우라늄 235는 0.7kg. 그러면 약 우라늄 원석 7.4톤이 있어야 우라늄 235 52kg를 만들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우라늄 원석 7.4톤? 또 아니네. 저 7.4톤을 이 원심분리기, 이게 미국에 있는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원심분리기를 전락에 돌리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야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나와요. 이 짓을 해야 52kg의 우라늄 235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거를 하려던 그 이란이야. 이란이 저걸 하려던 거예요. 지하 벙커에다가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하려다가 이제 뽀록 나가지고 벙커 부스터로 대박살 나고 이제 그랬던 거야. 자, 근데 플루토늄은 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플루토늄은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야지 뿌뿌뿌 하고서 이제 얘를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나서 꺼냈더니 1% 있네? 얘를 긁어 모으자 해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99.9% 순도 높은 플루토늄이 나왔어. 그냥 나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얘가 이제 쓰고 나왔더니 그냥 나와. 그런 거야 플루토늄은. 게다가 임계질량도 10kg밖에 안 돼. 폭발력도 우라늄 235보다 높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플루토늄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기는 한데요. 근데 자연 상태에 요만큼 있대. 우라늄 원석 같은데 요만큼 있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수준으로. 진짜 이걸 모으는 건 답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자, 이제 이 상태에 사용 후 핵 연료봉 성분 플루토늄 1% 있고 우라늄 235가 1% 있고 우라늄 238은 바글바글하게 있는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처리를 하는 거야. 재처리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따로 분리를 시키면 그게 이제 플루토늄 핵폭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재처리 못하게 그동안 막아왔던 거예요. 재처리하면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따로 모으니까. 재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사용 후 핵 연료봉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재처리를 안 하니까 사이즈도 큽니다. 그게 재처리를 하면 저게 20분의 1로 부피까지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좋다 이 말이에요. 재처리를 하면, 재처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 재처리하면은 이거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이번에 아는 건데, 이게 재처리한 이후에도 플루토늄이 1%, 우라늄 235가 1%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를 다시 한번 약간 농축을 시켜. 어차피 이 재처리한 거에도 우라늄 238도 있고 235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잖아. 약간 플루토늄과 우라늄 235의 농도만 약간 더 높여서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사성 폐기물이 별로 안 나온 상태로 다시 원전에 들어갑니다, 얘네가. 그런 상황이 돼요. 애초에 폐기물 자체가 많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저 원자력 협정, 우리가 이 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협정, 이거를 처음에 이승만 정부 때였던 1956년에 맺었어요. 뭐 이름은 긴데 보면 비군사적 사용으로만 했어야 된다,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저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만 이제 하는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각보다 빨리 생긴 게 아니야. 1978년도에 처음으로 생겨요, 저 원자력 발전소가. 이 1978년 첫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고 나니까 71년도부터 건설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협정을 좀 바꿔야겠는 거야. 연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저렇게 상업적 용도,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용도로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꿔. 원래 이승만 정부 때 비군사적 사용에 관해서 이제 한 건데, 박정희 정부는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해서 이제 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근데 저 협정을 1972년에 맺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71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해였던 72년에 맺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야, 효력기간 30년이다. 그러면 1972년에서 2002년까지야, 저 효력이. 근데 CIA가 이제 보고서를 자꾸 써가지고 이제 미국에 갖다 주니까, 미국 정부가 보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자꾸 핵무기를 개발할 것 같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효력을 그러면은 바꾸자. 2002년 이후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늘리자. 1974년에 효력 기간을 30년이었던 걸 41년으로 또 갱신시켜요. 그래서 74년에서 41년이 플러스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015년까지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다시 개정했어요. 저때 박근혜 정부 때 15년까지는 박정희 정부 때 정해놓은 거로 왔던 거죠. 자, 근데 이 15년도에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전락의 까다로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자, 어떤 거냐?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위원회에서 한미가 협의 후에 서면으로 합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그리고 재처리를 할 때는 연구 목적으로만 재처리할 수 있다. 뭐 주저리 말이 많은데요, 결국에 재처리를 하려면 연구 목적으로만 된다는 거고, 농축 우라늄도 농축을 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지. 재처리를 할 때 아까 습식 저장 받죠. 물 안에 있는 상태, 이 습식 저장 상태에서 재처리를 해야만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졸라게 싫어하잖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짱구를 굴리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건식 상태에서 하겠다. 근데 이 건식 상태에서 하는 그 기술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거든요. 건식 상태에서 재처리를 하면은 다른 잡다한 방사성 물질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 이게 전기화학적으로 그 고온에서 녹여놓은 금속을 매개로 해가지고 분리를 한대요. 잡다한 방사성 물질들이 다 짬뽕된 상태로 재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순도가 낮아. 그러니까 플루토늄 같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것만 순도 높게 딱 만들어내고 싶은, 그게 불가능에 가깝대요. 저게 이 방식으로라도 재처리를 하게 해달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방식으로 이제 재처리하는 요 방식의 재처리를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연구할 때만 허용한다, 요런 게 또 있어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근데 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했어? 오피셜, 본인 오피셜. 일본 수준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본은 이미 88년도부터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다 보니까 재처리를 해도 얘네는 딴짓거리 안 할 거야라는 그 믿음, 신뢰, 이런 것 때문에 재처리를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은 44.4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정말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쐈던 원자폭탄 중에 펜맨이 플루토늄 폭탄이거든요. 얘가 플루토늄 6.2kg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44.4톤이면은 얘를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펜맨을 7161개 만들 수 있는 거야. 일본은 사실 일본의 안보 상황과 미국의 국민들의 마인드와 여러 가지가 다시 군국주의로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뭐 일본에서 극우들이 떠든다 그러는데 아직은 갈 길 멀어. 극우들이 뭐 다시 군국주의 가자 뭐 아시아의 뭐 번영을 위해 뭐 개소리 하는데 걔네의 목소리를 듣고서 실천하고 정말로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시 군국주의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다. 그거를 이제 미국의 CIA나 정보당국들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플루토늄을 만들게끔 이제 내버려 두는 거지. 다만 한국은 그러면은 뭐냐?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 말을 안 들어먹을 국가다. 분명히 얘네는 핵무기가 생기면은 미국 말을 전락에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적도 있고 또 박정희 정부 때도 만들다가 뽀록 나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찌되었든 핵무기 개발이랑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 만들 생각 없고 사용 후 핵 연료봉, 고준위 핵 폐기물 이거 양이 너무 많다. 이걸 줄이고 싶고 그리고 재처리해서 다시 연료로 재탄생시켜서 쓰고도 싶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재처리하고 싶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건식 상태에서 재처리하는 거 있죠? 건식 상태에서 재처리하면은 순도가 높지 않고 여러 가지가 짬뽕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MOX라고 해요. 혼합 산화물 연료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이미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러시아가 이거 잘하거든. MOX 연료로 만드는 거. 재처리 기술이 러시아는 꽤 괜찮아요. 근데 이 MOX 연료 관련해가지고 내가 좀 재미있는 썰 좀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조지 W 부시 정권 때 미국에 푸틴이랑 이제 둘이 만나서 해피해. 둘이 사이가 좋아 보여. 자, 이제 둘이 만났는데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 너네든 우리 미국이든 서로 핵무기의 개수도 줄이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줄이고 이런 걸 핵 감축이라고 하죠. 핵 감축. 서로 양쪽에서 핵 감축을 해 나아가자. 요런 얘기를 미국이랑 러시아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MOX 연료로 플루토늄을 변환시켜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시 써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그 오프콜스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플루토늄 34톤이 MOX 연료로 처분되는 거로 합의했어. 물론 러시아는 저거보다 훨씬 많아. 플루토늄이 34톤만 있었을 리가 없어요. 다만 일단 첫 단추로서 34톤부터 일단은 좀 없애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러시아가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우리가 보유한 플루토늄 34톤을 MOX 연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MOX 연료처럼 대충 바꿔서 처분하겠다. 우리는 저거 쓸데없어. 필요도 없고 그냥 버릴게. MOX 연료화 해가지고 버릴게. 그럼 됐잖아. 요런 느낌. 요렇게 얘기했어. 넘치고 넘치는 게 플루토늄이라 얘네는. 러시아가 원전이 별로 없어요. 나라 크기 대비. 우리나라 이렇게 국토 쪼만한데 26개가 있어. 러시아는 36개예요 원전이. 러시아가 영토가 우리나라의 영토의 171배야 171배. 근데 좋다 이거야. 뭐 플루토늄과 다른 방사성 물질이 짬뽕된 형태로 MOX 연료로 가든 말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다요가 생각하기에 적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재처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모로 좋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이 상태. 아무리 MOX 연료라서 그걸 순도 높은 플루토늄으로 못 만들더라도 이 재처리를 통해서 바로 핵무기화할 수 있는 상태. 상당히 이거에 근접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유사시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또 국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재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 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핵잠수함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뭐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밥 먹자 그랬어. 일단은 그래. 물론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실제로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미국에게 요구하고 그러면은 뭐 조만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랬어요. 후속 협의하자는 얘기는 그 얘기야. 이 참 안타깝다. 너무나 아쉽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뭐야 그러면은 뭐 왜 얘기한 거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일본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즉각적으로 뭔가가 좀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야. 너무 아쉬워요. 말을 뭐 하려고 해 이럴 거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진핑이 새끼 손 두 손으로 잡는 거 보고 한국은 그냥 나가리인 거로 봤다. 두 손 꼭 잡든가요? 친중입니까? 자,
맞아요. 이번에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요거 오늘 했어요. 10월 31일 금요일이나 토요일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결과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이슈 있으면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아끼 인생 동반자 저기 단니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크로스컵 정선촌놈 시우필 신보섭 ANNSB 러블리 20 정연리 한명쾌 업스 칠레 도도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